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농사입니다. 오늘 연차휴가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중요하죠.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은 이제 15일, 15일, 16일, 16일 이런 식으로 휴가가 발생하고, 그 80%안 되게 되면은 개근한 날수만큼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출근율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이런 출근율을 선정할 때 특례를 몇 가지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업무상의 부상 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선정할 때는, 출근할 때는, 즉 출근율을 선정할 때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노동부 해석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전체를 안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차휴가는 부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판례에서 그 해석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판례예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근로자가 1년 전체를 업무상 재해 때문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사교를 봤더니요, 만약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단협이 있어요. 이런 사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기 전에 1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얼마의 유급 연차휴가 발생했겠죠, 그죠? 발생했는데 1년 동안 산재를 당하는 바람에 얘를 쓸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얘를 쓸 기회가 없으면은 그러면 연차휴가 쓸 기회가 없는 거네. 이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네. 자, 그런 단협과 사규가 있는 겁니다. 이 단협과 사규가 효력이 있는 거냐? 여기 하나 문제가 되고, 자, 두 번째로는 1년을 이제 산재 때문에 안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또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럼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1년 동안 나온 날이 없거든요. 출근율을 또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 거냐? 연차휴가 일수를 며칠을 부여해야 되는 거냐?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건데 이걸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사용할 기회가 없을 때 과연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로 1년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니까 출근율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할 때 산재기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과거 동부는 1년 전율을 쉬었으니까 0일을 부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된 판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출근율이 80%가 되면은 이제 그대로 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산재를 당했잖아요, 그죠? 산재를 당했으니까 나온 날이 없는 겁니다. 나온 날이 없는 거니까 이건 0일을 줘야 되는 거냐, 출근율은 0%가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그죠? 우리 법에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를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1년 전체를 나온 것처럼 간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출근은 다 한 거죠. 100% 출근한 거예요, 케이스는요. 자,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산정하는 모양새는 이렇거든요. 소정근로일수, 나와야 될 의무가 있는 날짜 중에서 며칠 나왔냐, 이걸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업무상 부상 때문에 휴업한 기간, 자, 요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죠? 이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업무상 부상 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산재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이걸 방지하려는 데 지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1년 전체가 산재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한 것처럼 간주합니다. 즉 출근일 수에 다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쳐 있더라도 다르게 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동부 해석은 1년 전체에 걸쳐 있으면은 안 줘도 관계없다, 이런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1년 전체를 안 나왔더라도 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돈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아까 봤지만 이제 1년 동안의 근로에 따른 대가로 얼마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휴가를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산재를 당하는 바람에 1년 동안 이걸 쓸 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냐, 쓸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때 유급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근로가 살아있냐, 이게 아니에요. 그 전 1년의 대가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다음에 연차 휴가를 쓸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1년 동안은 금방 거니까 연차 휴가를 유급으로 청구할 권리는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근로자가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1년 안에 이걸 사용할 기회가 없는 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 연차 휴가 수당 청구 못하는 거냐? 아니에요.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 유급 연차가 발생할까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따른 대가로 확정적으로 당연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쓸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급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자, 오늘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업무상 무상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연차휴가 수당을 부여를 해야 되고 연차휴가 출근율을 산정을 해야 되는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